안녕하세요, 아인스입니다. 오늘 준비한 캐릭터는 항우입니다. 페이트 그랜드오드에 등장하는 서번트로 클래스는 버서커입니다. 프로필은 다음과 같습니다. 키와 몸무게는 310cm에 480kg, 출전은 사실, 지역은 중국, 속성은 질서 중용, 성별은 남성애, 담당 성우는 야마데라 코이치입니다. 진명은 항우, 성은 항, 이름은 적, 자는 우. 범인류사에서는 진 왕조를 멸하고 유방과 뒤를 이을 천하를 다툰 패왕입니다. 수많은 자랑무도한 학살, 무적의 무운을 자랑하면서도 일관되지 않는 정책으로 자기 진영을 좌계시켜 나간 모습 등은 필부의 용맹, 나약자의 어짐이라 야유받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학문도 무예도 전혀 숙달하려 들지 않고 그저 병법만 간단하게 배웠을 뿐이라 나머지는 재능만으로 두각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드문 재주를 지녔으며 어리석은 패왕으로 사람들에게 구전된 항우. 그 정체는 애초에 타인이 이해할 범주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시황제가 선계 탐색을 하던 도중에 회수한 나타테자의 자네를 바탕으로 설계한 인조인간, 그걸 노획한 향량이 조카라고 속여서 항적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게 그인 것입니다. 항량이 사망한 뒤 가장 초기에 프로그램되었던 목적의식, 즉 천하태평의 조기 실현을 위해 계속하여 구동한 기계지성. 하지만 그 방법론은 완전히 인륜을 일탈한 것이었습니다. 다음 천하인이 조기에 발응할 수 있도록 중하의 전략 지도를 단순화하여 좁게 만든다라는 의도를 기초로 한 유린과 학살. 그것은 인간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그야말로 무익한 폭정이자 마왕의 소행 그 자체였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진이 멸망한 후 혼란기였던 초안 전쟁은 불과 4년 만에 종식하여 지방의 일개 협격에 불과했던 유방은 정식으로 한 왕조를 일으킨 고조가 됩니다. 패러미터는 근력 A, 내구 A, 민첩 A, 마력 C, 행운 D, 보구 C랭크입니다. 클래스 스킬로는 흉화, 랭크는 A+입니다. 생명체로서의 육체를 이탈하여 하나의 병기로서 기능하도록 인위적으로 개변된 존재입니다. 전투 능력은 대폭 상승하나 그것 이외의 운용에 있어서 유연함이 떨어집니다. 고유 스킬로는 미래 예지, 랭크는 A입니다. 고속 연산에 의한 시뮬레이터로 온갖 적들의 선수를 칠 수 있습니다. 전술구체, 랭크는 B입니다. 영세 진 제국의 결전 병기로서 여러 번의 튠업을 거친 결과 인간의 형태에서 이탈해버린 구체입니다. 범인류사의 항우는 이 모습에 도달하지는 않았으나 이문대에서 맺어진 인연에 의한 소환에서는 이 가능성의 모습이 전성기의 모습으로서 채용되었습니다. 패왕의 무, 랭크는 A입니다. 전투병기임에도 인간이라 오해받아 무신으로서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던 일화의 구현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무고의 괴물과 유사한 스킬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보구는 역발산 해기개세, 발산개세, 랭크는 C입니다. 중국사 굴지의 용맹을 자랑하는 항우의 고사성으로도 만들어진 무의 구현입니다. 인간 형태의 구체로 소환되었을 때는 대인복으로 발동되지만 이문대에서 부과된 임마형이라는 이형의 형태는 개인의 무의 위력을 대량 사륙병기로 확대시키고 말았습니다. 타이문 세계관에서 초안지의 항우는 선계 탐색을 하던 시황제가 나타테자의 자네를 바탕으로 설계한 인조인간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것을 노획한 항량이 깨운 후 항우가 자신의 조카라고 속여 부려먹었죠. 이후 항량이 사망하자 가장 초기에 프로그램된 목적의식인 천하태평의 조기 실현을 달성하기 위해 기계지성을 구축합니다. 하지만 기계는 인륜을 이해할 수 없었기에 다음 천하인이 조기에 활동할 수 있도록 중화의 전략 지도를 단순화하여 좁게 만든다는 목적을 유린과 학살이라는 형태로 수행했고 이것이 역사에 남은 어리석은 항우가 되었죠. 아무튼 그렇게 날뛴 결과 초안 전쟁은 4년 만에 종식되었고 차대 천하인은 유방이 되었습니다. 페이트 그랜드오더 2부 3장 이문대 중국은 시황제가 승하하지 않았기에 항우가 회계 영식이라는 개체명을 받고 진이 세계를 제패하는 데 쓰였습니다. 몸에 담긴 기계 연상 기능은 미래 예지로 작동하죠. 본래 문간으로 쓰려고 만든 기능이나 실제로 이 기능이 대활약한 건 전장이었습니다. 미래 예지의 초절한 성능에 의해 항우는 그야말로 무적의 병기가 되었고 진나라가 거느리는 기계화 병단의 시조이자 기수가 되어 전 세계를 모조리 쓸어버렸죠. 범인류사 쪽에서는 그나마 기계 몸이 인간의 형태를 하고 있었으나 이문대 중국에서는 진나라의 선술, 사이버네틱스의 정수를 모은 개조를 받아 인마 형태의 병기로 변해버렸습니다. 본래 좌에 등록되어 있지 않았으나 우미인이 좌에 등록되면서 항우도 등록되었고 서번트로 소환할 수 있게 되었죠. 위정자를 위한 장치로 만들어졌기에 천하인이 아닌 마스터를 서번트로서 섬기는 것이 복잡하고 난해하다고 느낍니다. 좋아하는 것은 더 이상 자신이 필요로 하지 않는 날이 와서 모든 임무를 마치고 기동 정지하는 것이며 사상 누각이라던가 거짓된 안녕이라던가 미래의 재앙의 씨를 남긴 채로 잠시뿐인 평화가 일어나는 걸 허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성배는 예측 불가능한 요소가 많다며 사용하기를 꺼립니다. 조용하고 태연자약합니다. 미래 예지와 기계의 합리성이 최악의 조화를 이루어 이해불능의 윤리관이 결여된 광기에 찬 모습으로밖에 안 보이나 애초에 악의 근거가 되는 욕망이 탑재되지 않았기에 그에게 악의는 없습니다. 감정이라는 정신활동을 갖추고 있기에 그의 이상인 혼란이 종식된 평온한 상황이 눈앞에 오면 환희나 안도 등을 보이죠.
그 사고방식을 이해한다면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집니다. 카에데아에 소환될 경우 천하태평의 성취라는 자신이 설계된 의도와 카에데아의 입장이 대국적으로 일치하므로 임무의 달성에 전력하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릴 생각이 전혀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버서커임에도 강화 스킬이 없고 거대한 나무 같은 고요함을 지녔으나 미래 예지 기능으로 혼돈의 조짐을 포착하면 미친듯이 날뜁니다. 미래를 지각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그 날뛰임은 논거를 이해받을 수 없었고 이 때문에 버서커로 취급이 됩니다. 오늘은 버서커로 등장한 항우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캐릭터에 관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죠.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